어떻게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우, 여러분들이라도 일주일 잘 지내서 다행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저걸 알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이대로 가다가는 커피반 폐강이다. 그거를 이제 인식하게 됐어요. 아무 생각 없다가. 그래서 이제 마음이 동요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착과 수행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좀 진정시켰습니다. 진정시켰는데 이제 그 다음에 지난주 저 녹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2연타 맞고 그래서 열심히 수업한 거 이제 전화위복 삼아야 되겠다. 저게 녹화는 안 됐지만 뭔가 저거를 잘 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은 먹었지만 우리가 생각은 정리해도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은 남아 있잖아요. 깊은 번뇌들. 그것들이 있어서 자꾸 안타깝고 괴롭고 해서 이제 허벅지가 마비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 공차로 갔는데 그날 경기에 첫 골을 이제 제가 넣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허벅지가 자꾸 마비돼가지고 수비 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냥 끝내고 그렇게 왔습니다. 와서 일요일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좀 정리를 이제 많이 한 다음에 그래도 올라오는 습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확률은 별로 없어질 확률은 제가 볼 때 별로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잠재되어 있는 어떤 걱정, 불안 그런 것들은 뭐 불황가나 그 위로 가야 끊어지거든요. 불안 그런 거. 아무튼 자꾸 생겨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다뤄야 되나 그걸 하면서 이걸 만든 거예요. 이거 갖고 오셨죠? 저 뒤에 안 갖고 오시면 갖고 오십시오. 이거 제가 아주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만든 거예요. 이거 이따가 하기로 하고 지난주 수업이 이제 녹화가 안 됐으니까 지금 이제 드린 것은 지난주 수업한 것의 심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화 과정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불교 공부를 할 것인가 그 태도가 이제 미래의 시간들을 많이 결정하거든요. 여기 불교 접한 지 오래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죠. 5년 안쪽에 불교 접했다 하는 분들 좀 여러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제 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하는 게 약간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제가 중간 빼고 그냥 막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앞으로 불교 공부 더 많이 하시고 유튜브 혹시 올라가면 그거 다시 또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막 짜맞춰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밑에 거 설명하고 가기에는 시간도 아깝고 또 저는 여러분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낮은 수준인 분들은 진작에 그만뒀겠죠. 옛날에 여자는 선물 못한다. 그때 다 나갔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학은기들 좀 더 많은 방편이 필요한 분들은 아마 다 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존중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존중할 사람이 없이 머문다는 것은 괴로움이다. 나는 어떤 바라문이나 사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하는가 그 생각을 한 다음에 나보다 뛰어난 존재는 없다. 나보다 더 공부를 완성한 존재는 없다. 그것을 살펴보신 다음에 법을 의지해서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주변에 법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분으로 제가 볼 때는 정목 스님이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저번에 그 스님들 같이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도 다른 스님 가는데 저도 따라갔다가 저녁을 사주시니까 제가 저녁 사주시니까 그 기분이 좋아서 그 윤회는 없다에 대해서 스님 왜 윤회는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그러면서 따박따박 따지고 또 그 앞에 설날에는 가니까 그 앞 이전 설과는 다르게 세뱃돈을 많이 주셨다. 물가 상승률 몇 년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많이 주셨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또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선인 낙과 악인 고과지 왜 선인 선과 악인 악과입니까? 그래서 또 따박따박 따지고 그랬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새해에 요즘 경기 어렵잖아요.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뱃돈이 만약에 깎인다. 동결되면은 또 뭐 하나 찾아가서 따지고 줄인다. 그러면 뭐 설렁설렁 따지든가 안 따지든가 그럴 계획이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제 또 수업했거든요. 수업 끝나고 택시 오기까지 20분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스님께서 또 무료하실까봐 또 따졌지요. 그 아까 보니까 작업문 뒤에 정관이 있었고 정관에 견성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던데 그럼 견성했으면 끝이지 뒤에 관찰문은 또 왜 나옵니까? 그래서 또 따지고 스님 이제 심심하실까봐 그렇게 이제 따집니다. 왜냐하면 법을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따지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좋아하면 좋아했지. 왜냐하면 저는 법답게 따지잖아요. 그냥 따지는 게 아니고 그 토론의 규칙, 인명학 혹은 그 밀린다 왕문경에 나오는 논리를 가지고 비판을 하고 비판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해설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제가 따지는 것이지 그냥 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또 뒤에 나오니까 나중에 나올 때 약간 살 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존중경. 법을 존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생각보다 법 존중하는 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존중하지만 그 법 앞에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정법 앞에 내가 이제 좀 수굴해야 되죠. 정법 앞에 내가 뭐 번뇌도 많고 하지만 정법 앞에서는 좀 수굴해야 된다. 그래야 이익이 있잖아요. 정법을 공부하는 정법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 이익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해버리면 그 사람이 정법을 가지고 있으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뭐가 약간 좀 삐끗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을 존중해야 되겠다. 그거를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고 이 정법을 존중하는 것과 관해서 제가 여기 첫 번째 도노 돈수 도노 점수 있죠. 이것 좀 봅시다. 제가 웬만하면 그 위에 이거 A 동그라미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2개. 그러니까 도노 돈수에 대한 내용, 도노 점수에 대한 내용까지 하고 그 밑에 1번까지만 쓸 거예요. 원래는 거기까지만 쓰는데 2번을 넣어놨어요. 왜 넣어놨느냐? 그 앞에 있었던 그 커피반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그 걱정과 지난 영상이 방송 사고 났다는 그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2번까지 넣어놨습니다. 원래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좀 남겨놔야 혹시나 제가 나중에 또 수업을 하게 되면 뭔가 내용을 남겨놔야 다음에 또 할 거 있잖아요. 그 수업하는데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도노 돈수, 도노 점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다. 내용을 대충이라도 안다 하면은 그 하기가 편한데 돈점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태면 그 뒤에 것까지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2번은 논리학 관련된 거라 이제 보고 이해하면 되긴 됩니다. 이거는 내용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냥 봐도 되는데 근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전 이제 토론 전 잘 안 한다 말씀드렸는가 예전에? 전 토론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제가 이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토론 잘 안 하는데 그 토론 만약에 하게 되면 저렇게 해요. 상대의 퇴로를 열어주든가 아니면 상대에게 퇴로를 열어주든가 아니면 상대의 길을 안 막아요. 가는 길을. 고양이가 쥐 몰 때 퇴로는 열어준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 이제 과거에는 퇴로를 닫는 그런 논쟁을 좀 했었는데 저한테 아무 이익도 없고 상대방한테도 이익이 없고 저는 지금 급한 게 복을 짓고 사교 입선 실참 수행하는 게 급한데 저런 말 해봐야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안 합니다. 근데 여기 2번은 지금 퇴로를 막아놨어요. 2번. 그리고 그 밑에 깨달음은 이해다. 여기에 대한 것도 상대방의 퇴로를 막아놨어요. 저의 그 울분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남김없이 모든 내용을 다 올해 쏟아붓기를 바라는 분이 있으면 앞으로 커피반 폐강하기를 이제 바라시면 돼요. 그러면은 몇 주 남았지? 한 5주 정도 남았나? 그래서 77일 기도 딱 들어가세요. 커피반 폐강되라. 그러면 제가 모든 열정을 이 니까야반에 다 쏟아서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니까야반에 아주 그냥 불태우고 올해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밖으로 논쟁 별로 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저거 다 할 거예요. 커피방 관심 있는 분들 주변에 있으면 홍보해 주세요. 자, 저거 16명 이상 돼야 돼요. 사실 지금은 문 닫는 게 맞습니다. 13, 14 많이 와도 그러니까 사실은 문 닫는 게 맞긴 맞아요. 그렇게 하시고 자, 도노 돈수 도노 점수와 관련해서 이거 사실 약간 좀 캐캐묵은 논쟁이고 제가 이거를 대학원 석사의 논문으로 쓰려고 했어요. 만약 대학원 갔으면 1학기만 하고 제가 나와 버렸는데 적성이 안 맞아서. 근데 대학 갔으면 이걸로 석사 논문 쓰고 화환경에 나오는 육상 원흉 가지고 박사 논문 쓰고 그렇게 논문 쓰려고 대학원을 가려고 했었어요. 논문 때문에. 왜냐면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잘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신력 있는 뭔가 하나를 남기자 그 생각을 했었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귀찮아서 안 되겠어요. 도노가 있고 도노에 대해서 이제 돈수가 있고 점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혹시 도노 돈수 도노 점수 좀 들으셨습니까? 완전 처음 들어요. 이 대략적인 내용은 뭐냐면 도노는 깨친다는 말이에요. 깨닫는다. 그 돈수는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 그리고 점수는 닦을 것이 있다. 그래서 여기 표 보면 도노 돈수 옆에 오후 깨달은 다음에 무수 닦을 것이 없다. 입니다. 깨달을 뒤, 후, 없을 무, 닦을 수. 깨달은 이후에는 닦을 것이 없기 때문에 닦을 것이 없으면 무학, 아라한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제가 아라한이라고 해놨고 도노 점수는 오후 깨달은 다음에 닦을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닦을 것이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습기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기를 다 제거할 때까지 닦아야 된다. 제가 아까 그 지난 수업 영상 없어지고 커피반 없어지고 그것을 이론적으로는 생각은 다 정리했지만 습기가 남아 있어서 공차할 때 허벅지가 마비돼서 못 뛰었다 그랬잖아요. 그 습기를 다 제거해야 된다. 그게 도노 점수 측의 주장이고요. 그때의 깨달음은 수다원이 되는 거예요. 수다원 설명을 봐도 그 이론적인 의심이 다 없고 진리에 대한 이론적 의심이 다 없으면서 그 남아있는 번뇌들을 끊어야 된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줄씩 비교해서 봅시다. 도노 돈수에서 말하는 도노의 경지가 아라한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도노 돈수 우리가 맞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면
그때의 도노 깨달아서 아라한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역대 그 선사 스님들의 어록 같은 걸 보면서 이것이 아라한의 경지다. 이 스님께서 깨달은 이후에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그 구절들을 찾아서 증거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도노 점수에서는 도노의 경지가 수다원에 해당함을 증명을 해야 돼요. 수다원.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수다원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고, 수다원에 들지 못하는 도노라면, 보세요. 수다원에 들지 못하는 도노라면 그때의 깨달음은 의지에서 닦을 만한 깨달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깨달음은 육도 윤회의 바퀴, 윤회의 바퀴를 손상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다원이 되면 일곱 생안에 그 아라한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윤회의 바퀴를 못 건드렸으면 계속 윤회 속에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수승한 법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다원이 아닌 거예요. 윤회의 바퀴를 못 건드렸다면. 윤회의 바퀴를 금각에 만들어야 수다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아주 수승한 경지에 들어갔다 이런 거 안 됩니다. 반드시 수다원이라는 것을 증명을 찾아내야 돼요. 그 도노 점수에서 주장하는 책들, 그런 것들에서 수다원 경지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 이제 자기 변론할 때는 그렇고요. 상대방을 반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돈수 측에서는 도노 점수에서 말하는 도노의 경지가 수다원이 아님을 증명해야 돼요. 당연하겠죠. 그 찾아봤을 때 이 경계는 수다원이 아니다. 그걸 증명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도노 돈수 측에서는 도노 점수 측에서는 도노 돈수에서 말하는 도노의 경지가 아라한이 아님을 증명해야 된다. 아라한이 아니면 닦을 것이 남아 있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아라한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리고 도노 돈수 측은 1700공안, 그 화두 있잖아요. 그런 화두를 막힘없이 대답을 한다고 해도 이런 거 가지고 도노됐다고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거를 댈 때 이렇게 화두를 대고 그 스승이 인가했다 이런 거 가지고는 도노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자기들 말인 거예요. 그리고 도노 점수 측도 마찬가지로 나의 마음이 부처와 다름없음을 확실하게 안다. 내 마음이 공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이런 거 가지고는 도노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처와 다름없음을 알았다고 해도 그것이 수다원에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추상적이고 애매한 그런 거 가지고는 증거로 갖다가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이 안 돼요. 그런 거는 논리학에서는. 도노 돈수 측에서는 도노 돈수의 도노는 정의적 번뇌. 정의적 번뇌가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불안, 근심, 걱정 이런 것들 다 정의적 번뇌. 일단 감정적인 측면 혹은 본능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다 정의적 번뇌예요. 그래서 번뇌 속에 정의적 번뇌를 포함시키는 사람이 있고 이거 포함 안 시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몰라서 책을 안 봐서. 그러면요 수행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요. 그래서 정의적 번뇌, 수혹, 견혹이 있고 수혹이 있는데 파트마다 달라요. 뭐 유식에서 말하는 것 단어가 다르고 이렇게 다른데 어쨌든 정의적 번뇌 인터넷 치면 정의적 번뇌는 수혹이고 뭐가 있고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더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 지나면 계속 저뿐만 아니라 다른 스님 수업할 때에도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나올 겁니다. 그 정의적 번뇌를 모두 끊는 것이고 따라서 도노의 결과로 누진통이 생김을 증명해야 된다. 정의적 번뇌를 모두 끊었을 때 그것이 누진통이거든요.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 그 누진통 아라한의 특징 누진통이잖아요. 더 이상 번뇌가 없음. 그렇습니다. 도노 점수 측에서는 도노 점수의 도노는 이지적 번뇌를 모두 끊음이며 그
이지적 번뇌가 견혹이에요. 견혹. 이지적 번뇌, 정의적 번뇌 이 두 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뇌들이에요. 그래서 이지적 번뇌는 생각, 언어적인 번뇌, 생각, 사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진리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에서 잘못된 이해들을 모두 끊는다. 따라서 도노의 결과로 특히 유신견, 오온에 대해서 자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딘가 항상 하는 불변하는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유신견이나 유신견과 그리고 회의적 의심, 불법성에 대한 의심 등등인데요. 계율에 대한 의심. 이 불법성에 대한 믿음 이건 뒤에 또 나오니까 나중에 제가 또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신견, 회의적 의심. 또 하나는 계금취견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를 지내서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어떤 그 공부 방법을 택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는데 특히 유신견과 회의적 의심이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아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무아는 유신견을 깨면 무아를 이해하고 그러나 습기는 남아있어요. 자아, 습기는 남아있어서 자만심이라든지 이런 건 남아있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추고 하는 그런 자만심은 남아있지만 결코 자아를 주장하지는 않아요. 무아다라고 하는 확실한 이해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도노 점수의 그 도노는 무아를 확실하게 이해한다. 확실하게 안다라는 것을 찾아서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제시를 했을 때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면요. 1번 도노 돈수, 도노 점수 중 어느 하나만 옳을 경우에는 옳은 주장 하나만 남겨야 한다. 당연하겠죠? 지극히 당연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당연한 소리에도 제가 욕먹어요. 참 슬픈 일입니다. 둘 다 틀릴 경우에는 당연히 둘 다 폐기해야 되죠. 다 틀렸으니까. 이렇게 되고. 지금 마이크 소리 괜찮습니까? 왜 작은 것 같지?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둘 다 틀렸을 경우에는 둘 다 폐기해야 되고 하나만 맞을 경우에는 하나만 살리면 된다.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딱 말하면 아무 논란도 없고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아주 중립적이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더 이제 넣어놨습니다. 2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유를 많이 해야 돼요. 2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사유를 좀 필요로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내가 도노 돈수가 맞다, 도노 점수가 맞다 이런 어느 한쪽에 편들면서 보면 안 되고 그냥 중립해서 딱 객관적으로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저는 도노 돈수를 편들고 있지만 그 이유를 제 딴에 객관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봐봅시다. 1번 도노 점수가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둘 다 옳을 경우입니다. 옳을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번 도노 점수가 도노라는 단어 사용을 포기해야 된다. 도노 점수 알아서 포기해야 된다. 왜냐? 수다원에 해당함을 더욱 명확하게 표현하는 해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굳이 도노라는 단어를 쓰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해오 점수 하면은 훨씬 사람들이 오해도 별로 안 하고 잘 알아듣거든요. 네, 해오 깨달음을 이해를 했으니까 그 이해한 것을 의지해서 수행을 계속해 나간다. 점수 더 닦는다. 점차로. 그러면은 도노 돈수도 살고 도노 점수도 살잖아요. 해오 점수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노 점수 측이 알아서 해오라고 바꿔야 된다. 그 2번 봅시다. 수다원은 해탈지견으로서 자신에게 남은 번뇌의 종류를 살펴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도노 점수 측에서는 도노를 의지해 점수를 지속한 후 다시 한 번 아라한에 해당하는 깨달음을 이루어야 함을 스스로
안다. 남아있는 번뇌가 무엇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다 끊으면은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안다고 그래요. 수다원은. 그러니까 나중에 한 번 더 깨닫겠지요. 그래서 도노 점수 측은 아라한에 해당하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깨달음을 표현할 적절한 단어를 제시해야 해요. 무엇이라고 제시할 것인가? 전수, 전오 전수라고 하든가 완전할 전자 써서 무슨 단어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런 단어를 제시 못할 것 같으면은 스스로 도노 점수를 해오 점수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도노 점수 측이 스스로 해오 점수라고 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단어를 제시해서 도노 돈수 측에 도노 돈수보다 이 단어를 쓰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다음 이제 3번. 만약에 양쪽 다가 아니지. 만약에 도노 점수 측에서 우리는 꼭 도노를 써야 되겠다.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그러면은 도노 돈수든 도노 점수든 한쪽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면 도노라는 단어 사용에 있어 도노 돈수를 남기고 도노 점수를 바꿔야 함을 지지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도노 돈수를 살리고 도노 점수가 바꿔야 된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다음에 그 법이 흐트러지는 것을 보고 결집을 하잖아요. 경전도 결집하고 논장도 율장도 다 결집을 하는데 1차 결집할 때 안한존자가 쫓겨나거든요. 수다원이라고. 그때 가섭존자가 이 모임은 아라한만 그냥 아라한이 아닙니다. 신통력이 있는 수승한 아라한만 했어요. 그냥 누진통만 있고 기본적인 신통만 있는 아라한은 제외하고 수승한 아라한만 모았어요. 그래서 499명이 됐고 그 다문제일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하는 안한존자가 왔을 때 나가라 그래요. 수다원은 여기에 낄 때가 못 된다. 아라한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쫓아보내요. 그것은 뭐냐? 바꿔 말하면 도노 돈수는 남고 도노 점수는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도노 점수가 꼭 도노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도노 돈수하고 체급이 안 맞다는 거예요. 도노 돈수는 헤비급이고 도노 점수는 라이트 경량급인 거예요. 둘이 하면 원펀치에 날아간다. 도노 점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논문 내려고 했죠. 논문 내놓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저는 말할 필요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논문을 반박하든가 아니면 제 말을 듣든가 아니면 논문도 무시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든가 딱 그렇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했습니다. 이거 마이크 조금만 더 올릴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좀 올라간 거 같습니까? 이거 올라간 거 맞나? 올라간 거 같이요. 맞겠지? 이게 메인 볼륨인가? 이거다. 참. 이것이 메인 볼륨이었어. 제가 이 마이크가 작게 들리니까 자꾸 제가 목청이 좀 약하거든요. 아직 말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노 돈수, 도노 점수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 더 하시면서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것들 보시면 그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이거 왜 중요하냐? 돈자가 뭘로 깨닫는다는 건데 사람들이 돈 가지고 시비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한순간에 깨닫느냐? 그래서 돈을 찰나의 순간이라고 하지 말고 한번 결심했을 때로 보세요. 그래서 한번 내가 수행을 하겠다라고 한번 결심한 그 자리에서 뭐 하루가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쭉 바로
결심한 그때부터 바로 깨달음까지 나아가면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수도 정중일려, 동중일려, 몽중일려, 숙면일려, 오매일려까지, 그리고 일려로 되는 게 아니고 오매일려에서 깨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점차가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순서. 그러니까 꼭 거쳐야 하는 순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간 단계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자에 너무 그거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후무수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또 깨달음은 이해다. 저번에 여러분들께 깨달음은 이해다 찾아보시라고 정도만 이제 넘어갔잖아요. 저는 또 비판을 했다라고 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비판 혼자 하고 말았다.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상대방이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봅시다. 깨달음은 이해다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질문. 다문제일 안한존자는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무슨 설법을 듣지 못했고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아라한이 되지 못했으며 부처님 인멸 후 무슨 설법을 들었고 무엇을 이해했기에 아라한이 되었는가? 그 깨달음은 이해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말하는 게 저거거든요. 설법 잘 하고 그것을 잘 이해하면 깨달을 수 있다. 잘 알려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부처님 살아 계실 때 그때 안한존자는 아라한이 못 됐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했어요. 안한존자는. 그럼 도대체 뭐를 못 들었고 뭐를 이해를 못했냐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여기에 답하려면은 반드시 실참 수행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이 질문을 제가 이제 안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그걸 뭐라 그러죠? 어떤 핵심적인 결정적인 문구들이 있거든요. 서로 대화할 때, 토론할 때. 저번에 제가 초기 불교가 대승 불교를 이기는 그 문구, 대승 불교는 초기 불교로 돌아가자를 기치로 내걸었다. 이거 딱 말하면은 초기 불교가 대승 불교가 딱 꼬리 내린 데 있잖아요. 그 반대로 대승 불교가 초기 불교를 꼬리 내리게 하는 또 한마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커피반 폐왕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건 좀 살려놓고 살려놓읍시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그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경전 같은 거 보고 그리고 대승 초기 불교 그런 거는 이 역사를 좀 따져보고 그런 거 공부하다 보면 아 내가 이 질문하면 이 내용을 모르는 상대방은 고전할 것이다. 그런 게 이제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토론 같은 거 이제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토론할 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선택을 하고요. 제가 저기 정목 스님께 따박따박 따질 때 제가 맞고 스님은 틀렸습니다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또 보도록 하고 이제 책을 좀 봅시다. 책 진도를 좀 나간 다음에 그 뒷장 2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나가야 되는데 이거 참. 그 책의 진도가 있고 우리 정신 수준의 진도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수업을 계속하면 정신적인 수준의 그 진도는 계속 나가거든요. 제가 설령 똑같은 이야기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느긋하게 좀 봅시다. 예, 그 118페이지 초전법륜경. 와, 수업 이제 10번째인가? 11번째인가 그런데 이제 초전법륜 하고 있어요. 그 부처님 법 다 중요해요. 말하려면 끝도 없어요. 장광설 하죠. 장광설. 84,000법문 장광설. 장광설이요. 혀가 길다는 게 아니고 말이 끝없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 장광, 혀가 길다. 뭐 변명 많이 한다. 혀가 기네. 그런 게 아닙니다. 할 말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당히 끊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초전 법륜경 봅시다. 해설 같이 읽어볼까요? 본경은 부처님의 최초의 설법을 담고 있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경의 제목도 초전법륜경이라 붙였다. 본경은 중도인 팔정도와 사성제를 천명하시는 가르침인데 이것은 율장에도 나타나고 있고 맞지만 이까야 진리의 분석경과 위반가에서 분석되고 있으며 청정도론과 위반가 주석서에서 설명이 되고 있다. 진리상유따에 포함된 경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제6장까지에 포함된 60개의 경들은 세종께서 사성제를 통찰할 것을 고구정령하게 설하시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모두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을 들라면 역시 부처님의 최초의 설법을 담고 있는 본경, 즉 초정법륜경을 들어야 한다. 본경은 오비구에게 중도의 천명을 시작으로 설법을 하셔서 중도인 팔정도를 설하시고 연이어서 사성제를 설하시는 경이다. 중도로 팔정도를 천명하시는 중요한 경이지만 경의 전체 내용은 사성제를 정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본경을 상유따 니까야의 도상유따에 포함시키지 않고 진리상유따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초전법륜경 이것이 이제 우리 불교 교학을 펼쳐나가는, 그러니까 기둥이 돼요. 나무가 기둥이 있고 그 기둥에서 굵은 가지 뻗어나가고 가는 가지, 잎, 열매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주된 굵은 가지가 이 초전법륜경이 됩니다. 사성제. 사성제 안에 팔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도성제가 팔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사성제를 알려면 도성제를 알아야 되고 도성제를 알려면 팔정도를 알아야 되고 팔정도를 알려면 또 그 낱낱 알아차림이라든지 정견 알려고 하면은 또 진리에 관한 84,000 법문을 다 알아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 가지치기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초전법륜경 이런 거는요 그냥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읽어야 된다고 봐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안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양심이 조금 찔리긴 한데 평균 내보면 1년에 한 번 이상 읽었어요. 저는 평균 내보면 훨씬 많이 읽었죠. 갈수록 덜 읽긴 하는데 어쨌든 많이 읽었습니다. 봅시다. 내용.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바라나시에서 이시빠따나의 녹야원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오비구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애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 혹은 자기학대. 자기학대가 저거거든요. 고행. 그래서 이 당시 그 수행에 대한 사상의 흐름이 하나는 쾌락 쪽으로 가고 하나는 고행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떠나서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다. 중도는 중간이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극단을 벗어난 것이지 중간에 있다고 중도가 아닙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8정도입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이 각각에 대해서도 또 파악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넘어갑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저보다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이다.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은 단지 양극단을 떠난 중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중도입니다. 열반,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도이다. 만약에 중도를 깨달았다고 하면요, 열반을 증득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로 봐도 되겠죠. 그렇죠? 중도를 깨달았다. 열반,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완전히 알았다. 그렇잖아요. 넘어갑시다. 120조.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다 괴로움이에요. 이런 괴로움의 정의들도 고고, 행고, 또 뭐가 있죠? 괴고. 그 고에도 세 가지가 있거든요. 고고, 괴고, 행고. 이런 식으로 고에서도 다 분석을 또 해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 원증회고.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 애별리고. 역시 공부하신 분들, 네, 좋습니다. 대답을 해주십시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 구부듣고. 요컨대 취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 뭐죠? 한자로? 오음성고. 예, 오음성고. 그래서 오음성고는 그 앞에 이야기한 7가지를 종합한 겁니다. 7가지 빠진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가장 넓은 개념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오음성고지, 앞에 이야기한 7가지와 별개로 오음성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괴로움이 8고 하잖아요. 8고. 8고가 8가지가 아니고 7 플러스 1. 7 플러스 1입니다. 7가지는 낱낱 항목들이고 8번째는 그거 항목들을 다 잡아 넣은 비닐봉지와 같아요. 쇼핑백. 쇼핑백 이것저것 넣었잖아요. 생로, 병사, 애별리고, 구부듣고, 원증해고 다 넣어놨어요. 그걸 다 담아서 담는 쇼핑백이 오음성고다. 6번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을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갈애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애, 존재에 대한 갈애,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갈애가 그것이다 라고 해요. 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애, 이게 이제 유해서 12연기 보면은 무명행식, 명색, 여기 촉수, 애취유 하잖아요. 생노사. 그 유가 여기 나오는 유예요. 욕애, 욕유.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존재에 대한 갈래가 있을 때 그런 존재도 태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123번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애란 5가닥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 5가닥 안이비설신에 대한 욕망이고요. 존재에 대한 갈애 124번 열망함의 존재를 열망함에 의해서 생긴 상견이 함께하는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앞에 감각적 욕망은 욕계에 태어나게 하고 유애는 색계와 무색계의 존재에 대한 탐욕과 선을 갈망하는 것의 동의어이다. 그래서 이로써 색계와 무색계에 태어나게 된다. 그 다음 125 무유애,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갈애라는 것은 단견, 이 함께하는 탐욕의 동의어다. 그래서 단견이 있을 때 이제 무유애가 있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살. 이 모든 것이 끝났으면 하는
이 생을 마감하면 더 이상 없다. 혹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것이 단견이고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갈래. 지금의 괴로운 이 존재를 지워버리고 싶다. 그래서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전에 템플스테이 할 때 자살이나 이런 걸로 상담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이야기하는 사람. 상담하러 온 건 아니죠. 템플스테이 왔다가 차 마시다가 이제 본인 고민 이야기할 때 이런 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삶이 공허하다든지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 알면 그 공허하다든지 여기서 끝내고 싶다든지 그런 것들도 다 욕망이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장 보살님이 안 오셔가지고 공유할 수가 없는데 쉬는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 저한테 카톡 좀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공유할 거 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여기 무유에 관련된 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갈애가 남김없이 빛발하여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습니다. 126쪽, 126번. 남김없이 빛발하여 소멸함이라는 등은 모두 열반의 동의어이다. 열반을 얻으면 갈애는 남김없이 빛발하고 소멸하기 때문이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그 다음 127번 보면요. 열반은 하나이지만 그 이름은 모든 형성된 것들의 이름과 반대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이다. 즉 남김없이 빛발해, 남김없이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음, 탐욕의 멸진, 성냄, 어리석음까지도 다 멸진, 가래도 멸진, 취착 없음, 생기지 않은 표상 없음, 원함 없음, 업의 축적이 없음, 재생 연결 없음, 다시 태어나지 않음, 태어날 곳이 없음, 태어나지 않음 까지는 이제 많이 듣던 내용이죠. 초기 불교에서. 이 다음 거 잘 봐야 됩니다. 보세요. 늙지 않음, 병들지 않음, 죽지 않음, 슬픔 없음, 비탄 없음, 절망 없음, 오염되지 않음.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대승불교에서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는다. 그건 뭡니까? 수명이 무한한 거 아닙니까? 무량수 열애불, 나무와 미타불. 무량수잖아요, 무량수. 죽지 않고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으면 수명이 무량한 거 아닙니까? 무량수 열애불, 나무와 미타불. 바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목 스님께서 저녁을 사주실 때 그때 저 밥 먹으면서 싫은 소리 하는 거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뭐 싸우고 우리가 공양할 때 공양계 할 때 저거 하잖아요. 이 음식을 약으로 알아서 음식을 받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음식을 기분 좋게 먹고 감사하게 먹고 먹으면 약이 되는데 기분 나쁘게 먹고 싸우고 하면 독약이 된단 말이에요. 왜 굳이 독약을 먹습니까? 양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스님께 따질 때 윤회는 없다라는 것을 제가 모르고 따진 게 아닙니다. 저도 윤회는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근거가 스님께서 생각하는 근거와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예상한 게 맞다 하더라도 저의 논리가 맞다 하더라도 스님께서는 더 자세하고 더 철저하게 어떤 그 근거를 갖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윤회가 없는데 왜 있다고 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경전적으로 푼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때 범어사의 스님들이 정목존자를 찾아가서 문안드리니 정목존자께서 저녁을 먹으러 가자 하셨다. 저녁을 먹으러 가서 메뉴를 다 시키고 음식이 나왔을 때 원행 비구는 생각했다. 이 음식은 조미료가 들어가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다. 억지로 먹으면 겨우 몇 숟가락을 뜰 수 있을 뿐이다.
이 음식을 먹으면 분명히 뒤에 힘들어질 것이므로 이 음식은 먹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몸의 허기짐은 이제 범어사 돌아가서 군것질로 해결하면 되지만 정신적 허기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차라리 정목존자께 법식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도록 하자. 이 생각을 하고서 존자께 말씀드렸다. 존자시여, 말세 중생들이 견해가 어둡고 단어에 집착하고 해서 윤회는 없다라는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디 윤회는 없다는 뜻을 잘 설명하여 주소서. 마치 저 개울을 건너려 할 때에 어른들은 옷을 걷어붙이고 건너든가 폴짝 뛰어서 건널 수 있지만 어린 아이들은 그 개울을 건너려 할 때 자칫 물에 떠내려 가든지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말세 중생은 어린 아이와 같아서 그 말세 중생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아 주소서. 촘촘하게, 이왕이면 촘촘하게 놓아 주소서 하고 청하였다. 그러자 정목존자께서는 말씀하셨다. 장하도다 원행이여. 실로 그대의 말과 같이 말세의 중생들은 윤회가 없다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이제 설하리니 잘 듣고 잘 간직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윤회는 없다라는 뜻을 설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전으로 치자면. 그래서 제가 그 따박따박 따질 때 그러니까 이제 그거 듣고 법식을 이제 배불리 먹고 이제 환희에 헤어졌죠. 만약에 법식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지도 않은 식당에 와가지고 피곤하게 빨리 범어사 가는 게 좋을 텐데 그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법식을 듬뿍 얻어 먹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토론이요, 이기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정견의 확립으로 가는 거예요. 정견. 내가 모르는 거 더 배우고 복을 더 짓고 실참수행 쪽으로 가는 것이 그 방편이 토론인 거예요. 토론이 왜 좋습니까? 상대방이 뭐 10년, 20년 공부한 거를 짧은 시간에 내가 배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거 정리할 때 이 내용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 고민한 것이겠습니까? 그 고민한 거를 했는데 그거 짧은 시간에 흡수할 수 있어서 토론이 좋은 거예요. 그런 토론의 이익을 알고 그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토론을 해야 되지. 그 옳고 그름 싸우려고 토론해서는 안 됩니다. 문사수가 있는데 지혜거든요. 지혜. 그래서 들어서 아는 지혜가 있고 사유에서 아는 지혜가 있고 닦아서 아는 지혜가 있는데 많이 공부한 사람하고 토론을 하면은 문해를 빨리 닦아요. 그렇죠? 내가 딱 들어서 그 사람 말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사람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 사람의 경지까지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문은. 그 다음에 이제 사유의 폭을 넓히고 실제 수행하는 것은 자기 몫이고 자기 몫이라고 하는 부분도 나중에 나와요. 그거 일단 넘어가고 자기 혼자 공부할 것 같으면 이거 찾아봐야 되고 저거 찾아봐야 되고 여기저기 말 다른 거 또 다른 사람 설명 찾아봐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혼자 하려고 하면. 근데 먼저 공부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금방 간다. 그래서 내가 문사수 3가지 지혜 중에 들을 문, 듣는 지혜, 입력이 있거든요. 정보 입력. 그 입력 지혜를 빨리 닦을 수 있는 방법이 토론이다. 그래서 그걸 알고 토론을 좀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뒷부분은 저거 이제 반복되는 거니까 앞에 그대로 이제 똑같이 보면은 되겠습니다. 13분 쉬고 무아의 특징경으로 넘어가는데 그 전에 제가 앞에 무유에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쉽시다.